여러분 우리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외면했던 아주 무심한 남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함께할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테니스 치러 간 남편. 아유 뭐야? 자세한 사연 먼저 꽁트로 만나보시죠. 오래전 아버지와 이혼한 뒤 적적해하던 엄마는 몇 년 전 지금의 새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했는데요. 같은 여자로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지켜봐왔던 전 엄마의 행복만을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 아니 얼굴이 이게 뭐야? 새아버지가 엄마 또 때렸어? 아유 아니야. 그냥 너 넘어져서 이래. 아, 넘어지기는 뭘 넘어져? 이게 어디 넘어져서 생긴 상처야? 아니 이게 대체 몇 번째야 엄마? 아니 내가 이제부터 엄마 다 책임질게. 엄마 그냥 이혼하자. 아니 그냥 술만 먹으면 그런 거지. 평상시엔 그냥만 착해. 그리고 경찰 조사 받으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한테 약속했어. 맨날 그놈의 약속. 엄마 진짜 괜찮은 거지? 앞으로 또 한 번만 더 엄마한테 손대면 나 진짜 그때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알았어? 재혼한 새아버지는 툭하면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3차례나 입건됐지만 엄마는 매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결국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네, 여보세요? 얘 있냐? 나다. 아, 예. 그 어쩐 일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사진 보낼 테니까 말이야. 얘 좀 봐. 사진? 잠깐만요. 아, 이게 무슨... 엄마... 아니, 여보세요. 아니, 왜 엄마가 쓰러져 계신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나는 그 모르겠고 내가 또 뭐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할 것 같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테니스 치러 갈 테니까 야, 아니 네가 오든지 알아서 해. 뭐라고요? 엄마 어떡해.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또 있을까요? 엄마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새아버지라는 사람은 테니스를 치러 가겠다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119에 신고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결국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그렇게 만든 새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은 정말 남이라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이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 그걸 보고 피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테니스 치러 간다? 이건 아닌데 자세한 사연 좀 들려주세요.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5월 60대 남편 A씨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바닥에 아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 A씨가 한 행동이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일단 119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진을 의붓딸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내가 나가겠다 하고 테니스 치러 외출을 하게 돼요. 왜냐, 당시 이 아내 B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그러니까 뇌출혈로 생명이 위태한 상태였는데 뒤늦은 딸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뇌사 상태에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신고하면 또다시 엮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그냥 뒀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도 실제로 3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이 A씨가 사건으로 형사 입건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때마다 아내가 나는 내 남편의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엔 가족들이 참지 않고 이 아내 쪽 가족 측이 A씨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즉시 대처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사건은요, 아내가 이미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두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이 남편이 유기 혐의로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초기에 수사를 진행하면서 단순히 유기했다. 까지만 적용을 해서 불구속 송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후 검찰에서 수사를 더 진행을 하다가 이것은 이 상해
와 결국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남편에게 유기치상, 그러니까 유기를 해서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라는 부분까지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었고요. 네. 검찰은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을 구형, 일단 징역 7년으로 처벌해달라 이렇게 구형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7년 제 생각엔 좀 짧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7년형 그대로 간 건가요? 일단 1심까지 판단이 나온 상황인데 네. 7년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나왔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이 대폭 이렇게 적어진 이유가 있었는데 네. 단순 유기 혐의까지만 적용이 되고 네. 치상,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과 처음에 남편이 유기한 것과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뇌출혈 상태로까지 이어졌는데 어느 시점에서 출혈이 생긴 것인지를 입증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남편이 구조를 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냐. 그 부분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순 유기 혐의까지만 인정이 되어서 일단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에 선고가 되었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서요.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최종적인 판단은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기죄는 인정되고 치상 혐의는 무죄가 난 건데 그럼 어디까지가 유기죄에 해당되고 또 어디까지가 유기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유기죄는 말 그대로 그대로 두는 거죠. 네. 그대로 두는 게 유기죄고 유기치상죄는 그 일을 치자를 쓰는 거예요. 아. 유기를 해가지고 상해에 이르렀다. 그럼 유기치상.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유기치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유기죄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립이 되는지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 아무나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유기죄가 성립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 방치한 사람이 보호 의무가 있는 관계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법적인 보호 의무, 부모가 자식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보호 의무가 있고 네네. 그리고 계약상 보호 의무, 예를 들어서 간병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그런 관계여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피해자가 질병이나 노유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유기라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를 한 경우, 그리고 고의적 방치여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고의적으로 방치해서 그 사람한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이렇게 되면은 유기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유기죄가 성립이 되면은 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기한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에 이르거나 네. 사망에 이르면 그 형량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단순히 모른 척을 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모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단순히 내가 구호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이 사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시점 말씀도 해주시고 했죠. 이게 범죄 입증을 검사 측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이 검사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떤 뭐 CCTV가 있었다라거나 네. 아니면 정확한 어떤 뭐 부검 결과로 인해서 그 시점이 특정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언제 그때 들어가 있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인해서 그 재판 단계에 현출이 되면은 네. 사실 그 범죄가 유기치사죄로 혹은 유기치상죄로 이게 입증이 될 텐데 네. 사실상 그런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보아서 사실 좀 증거 부족의 측면에서 이러한 1심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게. 그러면 유기치사든 뭐 유기치상죄든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게 성립이 되는 그러게. 건지 사례 없나요? 실제로 이와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 택시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승객이 완전 만취해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 아유. 그럼 택시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네. 택시기사는 내려줬어요. 네. 그런데 그 장소가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이거 본 것 같은데 기사? 어떡해.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늦은 밤 시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승객, 그것도 만취한 승객을 내려놓고 간 거죠. 물론 일부러 내려준 게 아니라 승객이 내려달라고 난동을 부리니까 먼저 강하게 하차 요구를 해서 내려준 겁니다. 사실 그 이후의 과정은 예측이 좀 가능했죠. 후행하던 차량에 치여서 이제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된 상황인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승객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 안 내려준 되죠. 이 택시기사에게 유기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네. 그러다 결국 이건 자동차 전용 도로였고 여기에다가 취객을 내려준다면은 이후에 후행하는 그 차량에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 하지만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먼저 하차하겠다고 강하게 요구한 점은 반영이 되어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적어도 유기치사죄가 성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성년 자녀가 네. 수혈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네. 수혈을 당장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부모가 어떤 이유,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아,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한 경우 이럴 때 유기치사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술만 마시고 있는 그런 손님에게 그냥 잠이 들었는데 이불 같은 거 한 장 덮어주지 않고 방치해버렸구나.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유기치사죄가 적용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외면이나 방치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돼 있군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